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이 6시 16분이네요.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미증시마저 고용 지표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 보통 고용 지표 하락 이런 영향으로 증시가 한번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 그동안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개파락에 마이너스 2.52, 그 다음에 애플도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빠졌고, 아마존은 와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그렇죠? 네. 등등 빠지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TTM 테크놀로지가 제가 말씀드린 이 고점, 이 고점의 방향성을 이제는 완전히 틀어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특히 그 빅스 지수가 플러스 21.89. 이게 이제 그 S&P 500을 기초로 만들어진 공포 지수입니다. 네. 대한민국 주시장의 그 변동성 지수가 18%, 빅스 지수가 플러스 21.89%. 상당히 이거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길이 무섭습니다, 사실. 자, 이스페타시스도 어제 5.22% 하락을 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개인과 기관이 이런 매도하는 이 분위기를 얘네들이 계속 주도할지는 저도 사실은 약간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요. 제가 어제 썸네일에 그 5% 하락하면 10% 매도, 4%는 홀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막판에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봤고요. 지켜봤고 한 10% 정도 저도 매도를 막판에 했습니다. 막판에. 자, 기관이 개인은 결국 3만주 8월 1일입니다. 그렇죠? 기관은 36만 2천주. 이 부분을 외국인이 모두 담았다. 뭐랄까요? 저도 좀 판단이 좀 애매해서 보통의 주식 같으면 전량이죠, 전량. 예, 전량인데 이스페타 시스니까 제가 10%만 일단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불이 나면 그래도 한 10% 정도 팔아보고 올라가면 다시 사고. 네,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월요일장도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뭐 신고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조금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선물 지수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그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다가 최근에 8천원까지 이 선물 매도 계약을
매수로 전환해서 원래는 2조였습니다. 원래는 2조였다가 8천원까지 매수 계약을 전환을 해서 마이너스 8천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2조 1790억입니다. 물론 9월물입니다. 9월물이기 때문에 8월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그동안 심상치 않았었고,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가 매수 계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은 2조, 기간은 2조 플러스 매수 계약을 해놓은 상태죠. 지수 방어의 어떤 그런 거죠. 일종의 지수 방어, 선물 지수 방어,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외국인의 순매도를 방어를 해준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언젠가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자, 풋옵션의 방향성을 보시면 나오죠. 자, 기간이 13,000 계약을, 이제 풋옵션은 당장 8월에 있는 일이죠. 매월 만기니까요. 해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지를 해놓은 상태죠. 개인은 뭐 그렇다 치고, 풋옵션이 빨간색이면 하방 베팅이죠.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선물은 여유가 있지만 시간적으로요. 풋옵션은 지금 마이너스 베팅을 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제가 언젠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접속이 끝났네요. 네. 아닌가요? 일단 이렇게 강하게 보험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 8월 초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예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계약 수준이요. 계약 수준이 보시면, 콜옵션은 또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 금투가 모두 누적으로 따지면 하락 베팅을 했고, 풋옵션은 모두 역시 마찬가지 하락 베팅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 선물 시장은 아직은 기간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어는 해주겠지만, 콜옵션과 풋옵션을 보시면 자기네들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 자체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옆집도 불이 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미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부터는 항상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고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빅스 지수가 21.89%가 올라갔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급락은 4.08%고요. 변동성 지수가 18.4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월요일장 이스페타시스가 갑자기 무슨 또 7, 8% 하락한다,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봐서 좀 대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이런 걸 보면요. 음,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알고, 그리고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미국의 고용 지수의 그동안에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고용 지수가 확 이렇게 상승폭이 아닌 아무튼 고용 지수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뭐 세제의 어떤 개편이라던가 아니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장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월요일부터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 이스페타시스의 개별 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지수를 이기는 주식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38개, 하락 종목이 885개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50개, 하락 종목이 1534개. 이 정도면 뭐 로또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단 뭐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월요일장을 좀 대비를 하시는 뜻에서, 내용을 아시면서 월요일장을 대비를 하시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니 깊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자, 둘째 목요일 콜옵션과 풋옵션이 만기인데 지금 누적상 콜옵션 하락 배팅, 풋옵션 하락 배팅, 그것도 계약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치를 건다는 것은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좀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좀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절대 분할 매도, 매수도 분할 매수. 이 부분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